어,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 이제 통계적 추정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이 통계가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었냐면 이제 경우의 수에서 조금 어려운 거, 예를 들면 추가되는 이론 배우고 그 다음에 기본 확률론 배우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이 포함된 조금 고급 확률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쪽을 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산 분포, 그 다음에 연속 분포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지금 뭐냐면 통계입니다. 통계가 예전에는 추정과 검정 양대 파트로 두 개가 나뉘어 있었는데 현재는 추정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원래는 추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녀석하고 모비율의 추정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두 녀석이 있었는데 지금 현 교육 과정에서는 모비율의 추정이 빠졌고요. 모평균의 추정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 간단하게 바뀌어버린 단원 중에 하나고 뭐 다음 교과 과정에는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 교과 과정에서는 다시 모비율이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검정 들어온다는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오늘 할 내용은 현 교육과정,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모평균의 추정까지만 하는 단원이고요. 아마 토탈 소요 시간은 길어봐야 30분이 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면 외워야 될 공식도 몇 개 안 되고 딱 한 번 이해가 되고 나면 크게 공부할 내용이 없는 단원인 만큼 한번 영상 잘 들어보시고 외워야 될 공식만 정확히 외워놓고 거기다 그냥 어떻게 보면 공식에다 밀어 넣는 느낌으로 문제 풀면 되는 단원이긴 합니다. 자, 해볼까요? 첫 번째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상황을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할 거냐면 A 고등학교, 여기서 나름 고라고 하면 되겠네. A 고등학교가 있대요. 여기 학생 수가 예를 들면 500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요즘엔 이렇게 큰 학교는 없긴 할 텐데 500명의 학교가 있고요. 이 친구들이 중간고사의 수학시험을 전부 본 거예요. 그러면 자, 머릿속으로 자꾸 상상을 하세요.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중간고사 수학 성적은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몇 개를 갖고 있는 걸까요? 500개를 갖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럼 그 500개가 우리의 모집단인 겁니다. 그 500개의 데이터가. 그 5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뭘 만들어 보는 거야? 평균을 만들어 볼 거야. 그럼 그 500개의 점수 다 더한 다음에 그걸 몇으로 나누면 500으로 나누면 평균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평균이 흔히 말하는 모평균입니다. 이 500명의 데이터를 모집단이라고 하고 얘네들로 만든 것이 뭐가 되냐면 모평균이라고 하는데 보통 모평균은 M으로 많이 표시합니다. 뭐 민의 약자죠. 그죠? 그리고 이 500명 데이터에서 처음부터 M을 다 빼는 거야. 데이터 빼기 M 제곱하고 데이터 빼기 M 제곱하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편차의 제곱들이 만들어지겠지? 그놈들을 평균을 내. 그럼 그게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분산이잖아. 근데 모집단에 속해 있는 500개의 데이터를 모두 사용해서 뭘 한 거기 때문에 만든 분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모분산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뭐 약자는 많이 이것저것 있긴 한데 우리는 현재는 그냥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요거를 시그마의 제곱으로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얘네들 가지고 모분산을 만들어 놨으면 모분산에다 루트 딱 씌워서 양의 제곱근을 만들면 뭐가 됩니까? 모표준 편차가 되겠죠. 편차가 됩니다. 얘를 뭐라고 쓸 거다, 시그마라고 쓸 거다. 괜찮겠어요? 됐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자고. 뭐 예쁘죠? 500명 데이터를 다 확보했고 그 5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표준 편차도 구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하필이면 이 점수들, 수학시험지 500개랑 그 점수를 기록해 놓은 이 데이터 시트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데이터 시트가 모두 뭐가 되어버렸냐면 불타버린 거예요. 실수로. 예를 들면 수학 선생님이 실수로 담배를 피다가 실수로 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중간고사 500명, 본 500명의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교장 선생님이 와서 어이 수학 선생님, 이번에 중간고사 뵌 거 500명 평균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뭐 얼마나 이렇게 뭐 평균은 얼마나 되고 뭐 표준 편차는 얼마나 되고를 물어본 거지. 망한 거지 이제.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대안은 첫 번째는 이걸 거야. 일단 시간만 충분하다면 모르겠다. 너 500명 다 물어. 이제 내가 딱 시트지 만들어가지고 500명한테 각자 한 번씩 가서 다 점수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지? 500개 데이터를 다 뭉뚱그려서 이제 만들어서 다 모아서 뭘 만들어서 평균이랑 주면 되겠지만 지금 그런 시간이 없어. 당장 가져오라고 하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주 그냥 상식적인 생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 안 되겠다. 급하게 내 눈에 보이는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점수를 대충 물어봐서 예를 들면 내가 10명을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10명만 물어봐서 뭘 하는 거야? 평균을 내서 일단 그걸로라도 답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을 한번 연출을 해보자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 500명이라고 하는 모집단과 그걸로 만들어낸 모평균, 모분산, 모편차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우리는 500명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일단 막 뛰쳐나갔어. 나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이번에 너 수학 몇 점 맞았냐? 너 이번에 수학 몇 점 맞았냐? 이런 식으로 10명한테 물어본 거지. 10명한테 물어보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그 10명 이 상황에서 이 10명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본의 크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나는 데이터 10개를 확보한 거겠네요? 그쵸? 그 데이터 확보한 10개의 데이터를 몽땅 더해. 그리고 10으로 나눠.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10명의 데이터가 되는 거지. 뭐? 내가 만들어낸 10명짜리 크기를 가지고 있는 표본 크기 10짜리 표본의 평균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든 평균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표본 평균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표본 평균이야.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은 보통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x라는 놈에다가 바를 이용해서 표시를 많이 하죠. 잠깐만. 됐죠? 표본 평균을 x바로 보통 표시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불안한 거야, 선생님이. 아씨,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내 주위에 있는 애들이어가지고 점수가 조금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이 된 거지. 그래서 또 10명을 뽑아본 거야. 이제 막 운동장으로 나가서 또 10명을 뽑아본 거야.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진 10명의 데이터, 이 10명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낸 표본 평균은 과연 얘랑 같을까? 처음 내가 구한 10개랑? 다르겠지. 분명히 다를 거야. 500명 중에서 그냥 내가 이렇게 10명 잡아가지고 만들어낸 평균인데 그게 같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0명을 뽑는다면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500에다가 중복을 허락하여 10개를 뽑는 요만큼의 표본 평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이걸 다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맞죠? 그리하여 우리는 그냥 상상만 해보자는 거야. 처음에 이제 바로 옆에 있는 10명한테 한 게 x1 바. 나가서 운동장에서 한 게 x2 바. 그 다음에 x3 바. 요거는 음악실에서 만들어.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가지고 만들어.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몇 개가 있을 수 있다고? 무수히 많을 거라고. 상상을 초월한 숫자겠죠? 500명을 가지고 10명을 뽑는 가지수는 여러분 알다시피 로또라고 하는 게 46개의 숫자, 아니 42개인가? 42개인가의 숫자에서 6개 고르는 건데 그게 확률이 그렇게 낮으니까 이건 어마어마하게 많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수많은 표본 평균이 존재할 거야. 가능성이 있는 표본 평균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거라고. 근데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요걸 가지고 한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요 표본 평균들 있지. 표본 평균들. 요 표본 평균들. 이 표본 평균들로 만들어내는 평균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 정확히 얘기하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겠지. 아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우리가 말했기 때문에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기대값 기호를 써서 2에다가 x바를 해서 만듭니다. 이렇게. 자, 잘 봐야 돼요.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표본 평균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표본 평균이 졸라게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가능한 모든 표본 평균을 가지고 평균을 만든 거야. 이걸 누가 했냐고?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지. 근데 우리는 그 계산 과정을 알 필요가 없다고. 오케이? 그리하여 얘를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뭐랑 같더라는 거야. 얘가 당초에 얘기했던 요거랑 같더라는 거야. 얘랑 같아요가 되는 거지. 요게 이제 이 단어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수많은 표본 평균을 가지고 뭘 구해봤더니 표준 편차를 구해봤더니 얘가 뭐가 나오냐면 시그마의 x바라고 이렇게 표시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루트 n. 아까 말한 거 이 루트 n이라는 건 뭐냐면 표본의 크기거든. 그래서 여기서 10이 되겠지. 에 처음에 모집단은 시그마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자, 이제 사실상 기억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봐봐. 이 구조를 이해해봐봐. 사실 이걸 다 할 수는 없어. 이거 진짜 좀 말했잖아. 너무 많다고. 저렇게 많은 걸 다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수학적으로 확률 분포로 계산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해놨더니 이 x바라고 하는 표본 평균에,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표본 평균은 m이고, 표본 평균이 m이라는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표본 평균이 m이 아니고 표본 평균들을 평균한 게 m이고, 그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루트 10. 사실은 여기가 이제 뭘로 되겠어?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가정을 하면 n분의 시그마가 되겠지. 얘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얘가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생겨. 일반적으로 이 사이즈가, 표본의 크기가 일정 수 이상 커지면, 충분히 커지면, 그냥 대충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나오는 건 다 크다라고 가정하고 풀겠죠? 크다면 이들은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놈의 평균과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놈의 표본 표준 편차로 만들어진 이 데이터 세트지. 이게 수없이 많은, 무수히 많은 이 데이터 세트는 뭘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므로 얘는 정규분포가 될 거고, 이렇게. 그리고 얘기는 정규분포가 될 거고, 평균은 m이고,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요렇게 생긴 분포를 따르게 되죠. 누가? x바라고 하는 놈들이. 그 x바라고 하는 놈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x바, 가능한 x바들의 전체 데이터, 끝없이 있는 요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포를 만들면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뭐가 n이 충분히 크면. 그럼 선생님 n이 작으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억하면 돼. 모집단이 정규면 표본 평균도 정규다. 모집단이 정규가 아니어도 충분히 n이 뭐하면 크면 정규다. 뭐는 표본 평균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게 이 단어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다시 한번 구조를 볼게요. 처음 딱 정리를 해볼게. 처음에 이제 아름고 500명의 시험을 본 거야. 그리고 그 500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 제대로 된 500개의 데이터겠지. 그 5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내, 모평균. 걔를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해, 모표준 편차. 그리고 그 500명의 데이터 세트를 모집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잊어버리니까 다 없어진 거야, 이게 데이터가. 그 상태에서 급하게 내가 이 학교의 평균을 좀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500명을 다 조사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뭐 한 거야? 주변에 있는 10명만 또는 n명이라고 할게요. 몇 명만, 일정 수의 학생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가지고 평균 만들고 그 사람들 가지고 뭘 만들어? 표준 편차를 만들어. 그게 뭐냐면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 편차야. 여기 표본 표준 편차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여기서 하나 추가해 놓으면 이 10명 데이터만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표본 평균이고 표본 표준 편차야. 사실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되게 재밌는데 이거 쓰고 요거는 뭐라고 보통 쓰냐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통 많이 씁니다. 자, 500명 10명만 뽑았어. 10명 가지고 만든 평균을 표본 평균, 10명 가지고 만든 표준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는 심지어 구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뭐 자유도라고 하는 어려운 개념이 있긴 한데 그건 지금 우리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방금 우리는 그 표본의 크기를 10으로 했죠. 표본 크기 10짜리 10개짜리 데이터는
500개 중에서 10개를 뽑는 것과 똑같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졸라게 많은 거잖아. 아까 말했잖아. 500H10이니까. 그쵸? 물론 중복을 빤다 해도 500C10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숫자죠. 그 숫자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분포, 그렇게 많은 그 수없이 많은 표본 평균들 다 구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 그놈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해서 그러면 수십억 개 뭐 조개가 있는 그 녀석을 계산을 해서 만든 평균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고,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든 편차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그러니까 정확히 구분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X바는 표본 평균이고, 우리가 이 X바는 X바라고 하는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놈들이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원래 모집단의 평균 M과 같을 수밖에 없고, 원래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시그마에 뭘로? 표본의 크기의 루트 씌운 걸로 나눈 거랑 똑같더라는 거야. 이게 이제 주어진 거지. 그리고 이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 세트, 수없이 많은 요 데이터 세트는 뭘 반드시 따르게 돼 있다? 모집단이 정규일 때는 숫자가 작든 크든 간에 무조건 정규가 되고, 정규 분포가 되고, 모집단이 설사 정규가 아니더라도 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아까 10이었죠? 충분히 크다면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야. 자, 이거를 기호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봅시다. 파워포인트 봅시다. 뭐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전수조사,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를 조사하는 방법. 이게 뭐예요?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거 왜 안 할까? 그거 하면 제일 좋지. 근데 아까도 봤지만 뭐가 많이 걸리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또는 돈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무한정 조사를 할 수 없죠. 한국 고등학생의 남자의 키를 조사하고 싶다고 해서, 아니면 한국 고등학교 뭐 남학생들 IQ를 조사하고 싶다고 해서 전체 학생 수를 다 조사하는 건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뭘 한다? 아까처럼 표본 조사를 한다. 몇 개만 딱 정해서 뽑아서 한다는 거지. 그걸 표본 조사라고 하는 거고, 모집단, 임의 추출. 흔히 영어로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임의 추출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그 수학 선생님이 계속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야, 너 몇 점 맞았어? 너 몇 점 맞았어? 너 몇 점 맞았어? 이렇게 물어봐 버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실제 500명의 평균보다 높게 나올까, 낮게 나올까?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왜? 얘네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니까. 반면에 막 운동장에서 그냥 운동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그 골목길 가가지고 담배 피고 있는 놈들이 있었어. 그 놈들한테 물어보면, 뭐 담배 핀다는 거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담배 피는 애들한테 10명을 물어보면 어떨까? 걔네들 점수는 아무래도 좀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 평균보다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가 어떤 쪽으로 쏠려버리면 우리가 예상하고자 했던 데이터에 비해서 조금 격차가 생기는, 차이가 나는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고, 그걸 방지하는 방법이 이게 편향된 데이터들을 뭐라고 하냐, 바이어스 됐다고 하거든. 그걸 막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눈 감고 뽑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뽑는 걸 우리가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고, 한국말로 임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기호들을 싹 정리해 볼게요. 보시면 우리가 지금 아까 저기서 정리했던 거 첫 번째가 뭐냐면, 보세요. 요거였어요. 요거는 표본 평균들의 평균, 이렇게 읽는 거야. 그리고 시그마의 X바는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 이렇게 읽는 거고, 얘가 뭐가 된다고? 모집단의 평균 N과 같다고. 얘가 뭐가 된다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서 루트 N으로 나누면 된다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보시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에는 X바의 분포, 즉 표본 평균들을 이렇게 막 모아놓은 거, 아까 그걸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그 가운데가 있어. 그놈들을 다 모은 거는 그놈들의 분포도 뭐다? 정규 분포고. 그러면 봐봐. 모집단이 있어. 그게 정규 분포였던 거야. 얘가 M이고 얘가 시그마 제곱, 이렇게 해서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게 있어. 이렇게 딱 해놓은 상태에서 표본 크기 N짜리 X바의 분포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그냥 너 정규 분포구나, N이 충분히 크다는 가정하에 뭐 하면 돼? 너는 M과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의 제곱이라는 분포를 따라, 이렇게만 하면 되죠. 사실상 이 단원에서 필요한 건 요거 하나입니다. 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정리 한번 해보자고.
보통은 그 n이 뭐 한 30 정도, 50 정도 이상이 되면 크다라고 가정합니다. 뭐 실제로 그렇지 않은 문제를 풀 일도 거의 없을 거고요. 자, 보세요. 자, 이제 관련된 예제 1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숫자 1, 3, 5, 7이 각각 적힌 4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복원 추출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빼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500C12이 아니라 500H12를 가정한 거죠. 사실 이렇게 보면 그런 거지. 이 선생님이 바보여가지고 방금 물어봤던 애한테 또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그걸 가정하고 계산한 거죠. 자, 어찌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표본 X바의 확률 분표의 표를 나타내라. X바? 표본 평균의 X바는 있죠? 얘는 뭐가 될 수 있을까? 1만 2번 뽑으면 표본 평균은 지금 표본의 크기가 2잖아요. 2번 뽑을 거야? 2번 확인할 거야? 그랬는데 뭘 확인했더니 1 확인하면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했으니까 1이 평균이 될 수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얼마까지도 가능해요? 1, 3 하면 2도 되고 3, 3 하면 3도 되고 뭐 4도 만들 수 있고 5도 만들 수 있고 6도 만들 수 있고 7도 만들 수 있네요. 이렇게 X바들이에요.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X바들, X바라고 하는 놈들의 평균을 지금 분포를 만들고 있는 거야. 봐봐. 그러고 나서는 얘 넣읍시다. 야, PX바가 얼마가 되는지 볼 거야. 저희끼리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 표본 평균이 1일 확률은 뭘까? 표본 평균이 1일 확률은 그거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봐봐. 4개의 1357이라는 모 집단에 있는 4개의 데이터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표본은 4H이겠지. 이게 전체 개수야. 오케이? 근데 요거 분에 내가 원하는 거 아닐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확률을 계산을 해볼 생각이냐면 그것들을 다 뽑아놓고 나서 시작해도 좋지만 우리는 이런 걸 계산을 하고자 확률론을 배운 거라고 봐봐. 야, 그러면 X바가 예를 들어서 1일 확률은 뭘까? 첫 번째 뽑을 때도 뭐가 나와야 되고 1이 나와야 되잖아. 이거 4분의 1 곱하기 뭐 뒤에 것도 4분의 1 이렇게. 괜찮아요? 됐지요? 이거는 지금 순서를 생각해서 확률을 구할 거니까 아까 내가 4개 중에서 H2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하는 게 맞아? 4개 중에 2개를 뽑을게요. 이렇게 생각해서 뽑는 게 맞겠지. 그치? 전체 경우에서는 4 곱하기 4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히 이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X바가 2가 되는 건 어떻게 돼야 돼? 1, 3 나오거나 3, 1 나오면 되잖아. 그럼 1, 3 나오는 확률은 4분의 1에다가 더하기 3일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4분의 1에다가 이렇게 나온다고. 괜찮아요? 자, 그럼 요거는 얼마일 거고 16분의 1일 거고 얘는 16분의 2겠죠? 요런 식으로 각각의 평균이 나올 확률을 실제로 계산하고 있는 거야. 표본 평균이 1이려면 16분의 1이구나. 2려면 16분의 2구나. 자, 3이려면 첫 번째가 뭐가 나오거나 1, 5, 3, 3, 5, 1이지. 1, 5, 3, 3, 5,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그래서 여기는 16분의 3. 여기는 16분의 자, 4를 만들면 8을 만들어야 돼. 1, 7, 3, 5, 5, 3, 7, 1 이렇게 4개 있으니까 4개. 사실 이제 쪼르륵 구하면 결론은 16분의 5, 16분의 6, 16분의 7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났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야, X바가 졸라게 많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만든 평균이 어쩌고 저쩌고 한 거를 이 데이터를 정리해서 확률 분포로 만든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럼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뭘 해볼 거냐면 X바에다가 PX바를 이거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평균 구하려고 하는 거지. 둘이 곱해요. 16분의 1, 16분의 2,
16분의 9, 16분의 16, 16분의 25, 16분의 36, 16분의 49. 그냥 다 더해도 되는데 요건 이제 시그마를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요. 더 합시다. 뭐 얼마 안 되니까. 여기까지 12. 요거 더했더니 얼마? 31. 요거 더했더니 얼마? 85. 그러면 43 더하기 85 128 16으로 나눴네. 그러면 128은 2의 몇 제곱? 7제곱? 이건 2의 몇 제곱? 4제곱? 5, 6, 7. 그러면 요거 몇 나와? 2의 세제곱 나오겠네. 됐나요? 그럼 8? x바의 평균을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2의 4제곱 2의 3승 8. 이게 8이 나오네. 근데 내가 왜 이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거 계산 잘못했다. 그치? 죄송합니다. 뒤에가 왜냐면 왜 이러냐면 여기 얼마가 나왔어야 돼? 이거 4 나와야 돼. 왜? x바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즉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면 뭐랑 똑같다 그랬어?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쵸? 근데 다르죠? 근데 지금 제가 무슨 실수를 하냐면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5, 6, 7이 아니라 3, 2, 1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거 실수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될 거고 15 될 거고 여기 12 될 거고 이거 7 되겠죠 이렇게. 다시 더 할게요. 그래서 이제 12에다가 더하기 31에다가 더하기 19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더한 게 얼마? 50. 이렇게 더한 게 왜 자꾸 계산이 틀리지? 열 개 맞고 15, 12, 17 19 31 12 이렇게 더하면 50 더하기 12 62 나누기 16. 이게 왜 내가 4가 나와야 되는데 왜 어디서 빠진 거야? 3, 3에 9, 4, 4, 16, 5, 3, 15 6, 22 맞잖아. 이 계산 실수 계속하네. 큰일 났네. 다시 볼게요. 요거 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늘어나야 돼? 14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아이쿠 큰일 났다. 그럼 여기 얼마고? 14고 64가 되고 밑에가 16이 있었으니까 얼마? 4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됐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얘는 이제 우리가 뭘 찾아낸 거냐면 x바라고 하는 표본 평균으로 만들어낸 평균이 얼마구나. 4구나를 얻게 된 거죠. 물론 분산도 같은 방법으로 얻으면 되는데 사실상 이제 여기서 뭘 할 거예요? 분산을 구하는 건 되게 복잡한 계산이고 지금 계산이 계속 실수가 나오는 상황이라 급하게 좀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조금 그러네요. 자 갑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뭘 다시 구하면 분산까지 구하면 값을 얻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뭘 생각할 필요가 없다. 뭐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얘를 표를 만약에 분포표를 구하란 말이 없었다면 내가 단순히 요것만 답을 구하라고 한다고 표본 평균의 평균과 그의 분산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는 알아.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와 같다?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뭘로 나눈 것과 같다?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 여기서는 2겠죠? 2로 나눈 것과 같다는 걸 알아. 그러면 아까 그 표를 이용해서 구할 필요 없이 얘만 가지고 평균 구해. 그래. 모평균은 4였으니까 표본 평균도 4일 거야. 자, 이거 편차 구할게요. 편차 구하기 위해서 표준 편차 구할게요. 1에서 4 빼면 마이너스 3 편차죠? 제곱 더하기 3에서 4 빼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5에서 4 뺐더니 1의 제곱 더하기 7에서 3 뺐더니 3의 제곱 더하기 4개로 나누면 얘가 뭐가 돼? 분산이 되겠네. 됐죠? 그래서 9, 1, 1, 9 5인가요? 그래서 분산이 5니까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표본 분산은 얼마가 될 거다? 5를 2로 나눈 2분의 5가 될 거다. 이렇게 그냥 답을 바로 내실 수도 있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어느 제관점에서 만드는 빵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20g이고 이 제관점에서 만드는 빵 한 개, 빵은 평균이 120으로 표준 편차가 24래. 이건 뭐가 되겠어? 전체에 대한 얘기, 즉 모집단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지. 모집단이 평균이 120이고 표준 편차가 24인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른대. 36개의 빵을 표본을 만들 건데 n이 얼마래? 36이래. 표본 평균이 그럼 우리는 뭘 만들 수 있다고? 36개짜리 그러니까 36개의 빵을 가지고 만든 표본 평균의 분포를 알고 있다고. 즉 표본 평균 x반은 어떤 분포를 따를 거야? 정규분포를 따를 건데 그 평균은 모평균과 같아. 그리고 그때의 표준 편차는 24를 얘에다 루트 씌운 걸로 나눈 거와 같아. 그러니까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뭘 만들어 온 거야? 모집단의 분포와 표본의 크기를 가지고 뭘 만든 거야? 표본 평균의 분포를 만들었다고만 생각하면 돼. 그럼 표본 평균의 분포는 이렇게 생겼고 문제에서 원한 거는 빵 무게의 표본 평균이 표본 평균 x바가 112 이하일 확률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 됐니? 그럼 얘를 가지고 구해야 돼? 얘를 가지고 구해야 돼? 당연히 얘를 가지고 구해야지. 왜?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을 물어보니까 내가 방금 구해내온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를 가지고 답을 내야겠지. 해봅시다. 어머? 우리가 쓰던 기술 씁니다. 이렇게 생긴 게 있고요. 여기가 얼마래요? 여기가 120이래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가 있을까요? 112가 있겠죠. 그죠? 요 차이를 구해봤더니 여기 얼마예요? 시그마의 2배네요. 그럼 표 2짜리가 필요하니까 0.477인가요? 그래서 여기 확률이 0.4772가 될 거고 그 말은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건 여기니까 여기 확률인 거니까 0.5에서 0.4772를 빼서 0.0228이 되겠네요. 요 확률이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물어본 게 표본 평균이라는 놈의 확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나는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가 필요하고 그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를 구하는 방법은 뭐다? 정규분포라는 걸 알고 있고 그때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 또는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